촬영하다가 혹시 또 삑 하면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나 이제 불안해. 이제 찍을 때마다 불안해. 아직 검사 못 받으신 분들은 검사 받고, 그리고 다 하신 분들은 뭐 일단 책은 다 꺼내주세요. 아, 책이랑 그 데일리 테스트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피드백 했거든요. 알았어요? 붙이고 간다고 해서 옆에도 좀 있고 많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 오늘이랑 모레까지만 참으면 돼요. 전유잖아요. 그래서 가서 용돈도 많이 받고. 이번에 내가 좀 멀리 간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좀 멀리 간다. 어디? 어? 목포요. 아, 목포. 맞아. 내 목포라고. 어디? 몰라요. 뭐야 근데 목포를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닌데. 밑으로 가기 지금 위로 가면 북한인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이씨 여기 봐 시골이 어딘지도 몰라? 자기 반대요. 하긴 가겠죠. 그러니까. 아 저도 이번에 그 대장정을 떠나야 되거든요. 저희 장모님께 가려면요 무려 걸어서 10분을 가야 돼요. 신호등 2번이나 건너야 되거든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기 힘들어서 걸어가기 힘들어서 차 타고 가려고요. 차 타고 가면 한 2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는데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단지면은 장모님 댁 여기예요. 그래서 신호등 이렇게 2번 건너야 돼요. 힘들겠죠. 그죠? 저희 할머니 집 걸어서 3분. 근데 뭐가 멀어? 아니 친가. 아 친각죠. 자 이제 다 했어. 아우 좋아. 최소 4분 정도 나갔다. 일번이 문제였구나. 1번이 지금 다들 보니까. 어? 1번이 문제고. 그다음에 찬이. 아이고. 뒤에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오늘 숙제 검사를 제가 쭉 했는데 뭔가가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 지금 제가 9분 숙제 검사했는데 문제 없다, 다 잘 됐다 하는 분은 2명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일부가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뭐 독해가 일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겨울방학 영작 특강이 일부가 안 돼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구문 독해가 구문 분석이 안 돼 있거나 뭐 등등등 뭐 이렇게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만약에 방법을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이거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숙제를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질문을 하시던가 좀 이런 액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이제 여러분과 수업한 이래로 그 숙제 상태가 가장 안 좋거든요. 네. 이거는 조금 여러분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이 정도로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죠? 네. 좋게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오히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정신 못 차리고 좋게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전에 막뭐 출석 푸시고 막 단서 던지고 막 이런 난리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존에 어쨌든 잘 해오셨잖아요. 잘 해오셨다가 이제 오늘 좀 유난히 좀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숙제 안 된 거 잘 하시고요.
오늘 저한테 지적받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오늘 가시기 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저한테 강의실 오셔서 검사를 받는데, 근데 이제 오늘 또 저기 상담 있잖아요. 이따 6시에 연아랑 그리고 6시 반에 채련이랑 이게 지금 상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만약에 제가 이제 상담하느라 여러분 그 이제 검사를 할 이제 그런 여유가 없다면요, 다 완료하시고 저기 AT 선생님께 검사 받고 그냥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안 된 분들은 반드시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랑이랑 그리고 서영이랑 윤씨 둘은 숙제가 다 됐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뭔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왜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완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설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요일날 검사했는데 또 막 뭐 안 돼 있고 뭐 안 돼 있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저 중등부 수업이요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저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이제 못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가 첫날에 그 오리엔테이션 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기본은 좀 우리가 잘 지키자고요. 숙제나 지각 해설이나 이런 거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할게요. 여러분이 좀 이제 어려워했던 첫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1번 문제.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께서 내용을 좀 잘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요약형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방법을 이제 전에 알려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요약으로 시험에 나오면요, 당연히 내용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조건을 잘 확인을 해야겠죠. 이 조건 확인에서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 1단계는 동사를 확인해야 돼요. 동사를 먼저 확인하고 동사 개수를 확인하라고 해요. 개수를요. 동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요약문을 이제 완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자, 일단 처음에는 실험 내용으로 나왔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어쨌든 간 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좀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이거였죠, 앞 내용이. 그래서 그게 이제 희소성 효과라고 scarcity effect라고 이제 실제 본문에서 말을 했었죠. 자, 사람들은 그런 희소성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케터들이 어떻게 한다? 일부러 이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케팅 전략으로 써먹는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그거를 이제 정리한 건데, 자, 처음에 because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콤마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marketers하고 나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가 주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기에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 하나 나오고 여기에 동사 하나 나오겠구나. 동사가 일단 최소 2개 필요하구나.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건을 보셨을 때 주어진 단어를 모두 활용하고 어용 변화도 없고요, 추가 단어도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힌트 단어를 그냥 쓰라는 겁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limited는 동사가 아닌 게 앞에 어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value라는 거는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value, 가치를 두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promote 또 동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사가 2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value가 여기 들어갈까 아니면 promote가 여기 들어가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어가 마케터잖아요. promote가 무슨 뜻이야? 홍보하는 거잖아. 홍보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당연히 홍보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promote는 요 자리에 들어가 있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value는 요 자리에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단어들, 여기 주어져 있는 단어와 아까 우리가 파악했었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합치면 되는 건데, 블라블라 하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홍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 내용은 뭐가 돼야 됩니까? 사람들은 희소한 걸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희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scarce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르게 쓴 게 rare라는 표현입니다. rare. 이것도 희귀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rare things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희소한 거죠. 희소한 거. 그래서 희소한 것에 이제 동사 여기다 쓰면 되겠죠. 가치를 둔다. 그래서
value, rare, things까지 쓸 수 있어요. unconsciously는 이따가 볼게요. 자, 어쨌든 사람들은 희소한 것들에다가 가치를 두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프로모트, 홍보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value 썼고요. 그 다음에 promote, people 썼고요. 그 다음에 rare things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limited, products, unconsciously, number of 이렇게 남았거든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이 number of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 녀석 앞에는요 어가 오거나 더가 오거나 이래요. number of이거나 the number of이거나. 자, 여러분 근데 이 number of랑 the number of가 뜻이 좀 다르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 number of 혹시 아는 사람? 오늘도 이 정적이 흐르는구만. 정적이. 자, 잠깐 볼게. 일단은 이거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이거 잘 나오거든요. 고등부에서도 잘 나와요. 자, number of 뒤에는 이제 복수 명사가 오고요. the number of 뒤에도 복수 명사가 옵니다. 오는데 얘네가 만약에 주어 자리에 쓰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어 자리. 만약에 얘네가 주어 자리에 쓰였다면 뒤에 동사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동사가 나오겠죠. 주어라면. 근데 number of는 동사가 복수에 맞는 동사가 오는데 the number of는 단수에 맞는 동사가 와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심지어 해석도 아예 다릅니다. 해석도 아예 다른데요. 자, 일단은 하나 보여주면 위에 있는 number of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number of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얘를. 그래서 이 복수명사가 주어가 돼요.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아래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of의 복수명사가 앞에 있는 the number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the number가 주어가 돼요. 그럼 the number에 s가 안 붙어있죠. 그냥 number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number of는 많은이라고 했을게요. 많은. 정확하게는 많은 수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근데 the number of는요,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지금 차이점이 어냐 더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잖아. 헷갈리잖아. 그치? 얘가 많은인가? 아씨 얘가 많은이었나?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혹시 요 뜻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 뜻이에요? 많은이잖아. 많은. 그렇죠? 봐봐. 여기에 어랑 오브가 붙으니까 많은이죠. 그래서 얘도 어랑 오브 붙으면 많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쉽죠? 그래서 number of가 많은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the number of는 그냥 숫자가 되는 거야. 숫자. 알겠나요? 자, 그럼 잘 봐봐. 어쨌든 number of가 나왔는데 앞에 어가 나오든 더가 나오든 둘 중 하나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나 더로 시작하는 게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limited number of가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원래는 number of는 많은인데 중간에 limited가 들어갔으니까 제한된 많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수의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터들이 뭘 홍보하냐면요, 제한된 수의 제품을 홍보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한정 판매입니다라고 이제 홍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수의 제품을 홍보한다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unconsciously밖에 없는데 unconsciously는 보통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부사잖아요. LI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홍보한다, 무의식적으로 가치를 둔다. 무의식적으로 홍보하진 않겠죠. 아무 생각 없이 홍보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가치를 둔다라는 value를 꾸며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요약형인데 이번에는 한 칸당 한 단어씩 쓰는 거 요걸로 했습니다. 자, 이게 비교적 조금 난이도가 더 낮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보다. 파이데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여러분이 숙제로 할 때 책에 나와 있는 그 버전과 어찌 보면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요, 품사부터 일단 먼저 따져보세요. 품사. 이 힌트 단어에 나와 있는 품사들 있죠? 이걸 먼저 따져봅시다. 자, apply는 동사고요. unofficial 형용사입니다. celebrated는 좀 그때그때 달라요. 얘가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요, 과거 분사일 수도 있죠. 만약 과거 분사라면요, 형용사입니다. 품사가. 자, hold는 동사죠. 누가 보더라도. gather도 동사고요, memorization은 명사입니다. 됐죠? 자, 일단 품사를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각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가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on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왔거든요. on blah blah celebration이야. 여기 명사 있잖아. 그치? 여기는 형용사 자리란 말이야. 형용사 자리인데 on이잖아. on. 그러면은 a, e, o, u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형용사 중에서 a, e, o로 시작하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안 보더라도 여기에 unofficial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구나. 자, 3월 14일은 파이데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비공식적인 기념일이랍니다. 원주율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the day, 그 날에 사람들이 주어놨으니까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블라블라 해갖고 to a pie. 자, 파이를 먹는답니다. 자, 여기에 앞에 이제 그 단서가 나와 있었는데요. 어디냐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이 먹는다는 게 어디냐?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They gather and eat pie. 여기 보이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파이를 먹는다. 여기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gather가 나와야겠죠. 자, 모여서 파이를 먹고요. 그 다음에 discuss. 토론을 한답니다. 어떤 방법을요? 그 일상생활에다가 원주율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겠죠. 토론한다는 거겠죠. 그 토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apply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pply 쓸 수 있겠죠. how to 동사원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가장 큰 가장 큰 숫자를 이제 블라블라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원주율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많이 말할 수 있는가 그 대회를 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뒷부분 여기 나와 있죠. 또한 그들은 컨테스트를 연다라고 나왔잖아요. 가장 길게 말하기 파이의 원주율에 가장 길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대회를 연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가장 많이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가장 많이 기억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digit memorization competitions가 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말을 바꿔서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를 이 대회를 연다라고 했으니까 컴피티션을 여는 거예요. 이 hold라는 단어가 개최하다의 뜻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hold로 쓴 겁니다. 자, 또한 이제 종종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파이데이라는 게 비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비동사의 PP 형태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기념되어야 된다. 7월 22일에 3월 14일이 아니라. 그래서 celebrated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구문독해 파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제가 답지에 구문 분석과 해석을 또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요. 여기에 available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available이 이 한 단어만 보면은 얘가 이렇게 꾸며진 거거든. 이 available 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용할 수 있는 이란 뜻이야. 근데 특징이 뭐냐? 원래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죠. pretty girl, handsome boy. 이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 원래는. 근데 이 available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항상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두 개인데 이용 가능한 두 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용 가능하다. 자, 쿠키가 이용 가능하다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의역할 수도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rate라는 단어가 이제 평가하다라는 뜻인데 수동태로 나와서 평가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뒤에 지금 다 보시면은 delicious, desirable, expensive 전부 다 형용사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형용사로 나와 있는데 이 형용사들이 꾸며주는 명사가 없잖아요. 뒤를 보시면요. 그러면은 형용사가 지금 수식어 역할을 안 하고 있죠. 명사를 안 꾸며주고 있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보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다 이렇게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거의 포인트. 두 번째 거는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be likely to라는 요 형태. be likely to가 어떻게 해석했었죠? 뭐할 가능성이 있다였어요. 뭐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more가 붙으면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아마 단어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comply라는 단어 또는 persuasion 단어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comply는 따르다라는 겁니다. 따르다.
여기서 따른다는 건요, 물 따르고 이게 아니고요, 순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comply with를 조금 쉬운 단어로 쓰면은요, accept라고 쓸 수 있어요. accept, 받아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자, 그 다음에 이 persuasion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persuade에서 나온 거거든요. persuade. 이게 동사로서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득하다. 여기에서 persuasion 해서 명사형으로 쓴 겁니다. 설득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밖에 것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서의 이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Y라는 녀석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und the same.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특징인데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문법 시간에는 뭐라고 배우냐면요. 관계 부사라고 이제 배우는데요. 관계 부사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파이를 먹는다잖아. 여기만 해석하면. 근데 그들이 파이를 먹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파이를 먹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는자로 끝나게 해석하면 돼요. 는자로. 아시겠죠? 그들이 파이를 먹는 이유.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운드라는 동사인데요. 사운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단 명사로서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로서는요.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뭐하게 들리다. 그래서 똑같이 들리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 이 사운드가 형용사의 뜻도 있거든. 혹시 아는 사람? 맞추면 숙제 줄여줄게. 맞추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금요일 날에 저기 숙제 나갈 거 아니냐. 근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저기 학원 안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숙제를 내주면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숙제겠죠. 기간이 길죠. 그럼 제가 숙제를 조금 낼 리가 없겠죠. 표정들이. 네. 근데 이때 내줄 숙제를 줄여줄게요. 맞춰보세요. 혹시 아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네,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건강한. 뭐 건전한. 이런 뜻도 있어요. 사운드에. 알겠죠? 소리, 멍하게 들리다 말고 건강한 또는 건전한.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어법 시간에 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책은 108페이지 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배울 게 지난번에 우리가 좀 하다 말았던 그 간접 의문문을 했거든요. 간접 의문문. 오늘 학습의 목표는요.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3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4시 한 20분? 대충? 한 4시 10분, 20분? 이 정도까지 일단 진도를 나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아마 채점 못한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채점하시고 좀 첨삭을 좀 해주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간접 의문문 부분 정도만 진도 나가면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공교롭게도 뒷부분 파트가 관계대명사 파트거든요. 관계사 파트. 근데 관계사가 조금 설명할 게 많아요. 필기도 좀 많고요. 제가 항상 필기할 때 이제 칠판에다가 막 이렇게 쓰잖아요. 문법 수업할 때는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 챕터별로 제가 번호를 한 많이 써봐야 한 5번까지 쓰거든요. 4번, 5번 여기까지 쓰는데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설명하려면요 한 9번까지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할 게 좀 많아요. 관계대명사, 관계사 파트 자체가. 그래서 오늘 아마 다 설명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간접 의문문 먼저 좀 해볼게요. 또 간접 의문문 내가 몇 번으로 썼더라? 기억이 안 나네. 자,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별표로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의문사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의문사. 기억나세요? 그래서 의문사의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다. 그래서 의문 대명사는 what, who, which 이렇게 있었고요. 지난번에 다 필기하셨었어요. 그리고 의문 부사는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의문사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쓰임새, 특징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개념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이란 게 무엇이냐?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죠.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간접 의문문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이 뭐야? 간접적인 의문문이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뭐 두 가지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간접 의문문이 뭐냐고 했잖아.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간접적인 의문문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간접적인 의문문이 뭔데?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이란 게 뭐냐면요. 일단 써볼게요. 말 그대로 간접적인 의문문인데, 이 간접적인 의문문이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삽입을 합니다. 다른 문장에 삽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는 방식입니다. 질문하는 방식. 이게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삽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따가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만약에 뭐라 그럴까? 만약에 채련이가 나중에 소개팅을 했어. 자, 소개팅을 해서 어떤 남자를 이렇게 만났어. 근데 이제 처음 만난 사이잖아. 처음 만난 사이인데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몇 살이에요? 아, 이거 너무 좀 양아치 같다.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이름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좀 너무 직접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개인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큰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마 지지난주였나요? 그때쯤에 우리 영작 시간이었는데, 그때 현재 시제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기억나요? 그래서 그 현재 시제 배울 때 제가 직업이 뭡니까? 라고 영어로 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 What do you do? 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What do you do? 우리가 보통 직업이 뭡니까? 하면은 마치 What is your job?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의 직업이 뭐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직접적이야.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질문 자체가 대단히 신뢰가 된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뭐다? What do you do가 되는 거야. 저기 혹시 평소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영어는요, 어떤 표현이 발달되어 있냐면요, 직접적인 질문보다는요, 약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게 발달돼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의문문을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쪽이 몇 살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런 식으로. 됐어? 또는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데 지금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한 거죠. 그냥 다짜고짜 나이가 몇 살이세요? 하고 한 게 아니라 나이가 몇 살이신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하다라는 말과 나이가 몇 살이냐라는 말이 결합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문, 직접적인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삽입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이게 바로 뭐다? 간접 의문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접 의문문에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히 알려면요, 우리가 의문문의 종류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의문문의 종류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문문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의문사 있죠, 의문사. 자, 이 의문사라는 게 있는 버전, 한자를 안 쓸게요. 죄송해요. 자, 의문사가 있는 게 있고요, 의문사가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의문사가 있는 버전은 어떻게 질문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at 어쩌고 저쩌고 뭐 whe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의문사가 있는 버전이겠죠. 그렇죠? 의문사가 없는 버전은 어떻게 될까요? 의문사가 없는 버전은 예를 들면 뭐 do you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can you 또는 뭐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됐어요? 이게 다 의문사가 없는 버전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의문문의 종류는 우리가 이렇게 의문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간접 의문문도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의문사가 있는 버전, 의문사가 없는 버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간접 의문문을 가지고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삽입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잠깐 우리 기억을 잘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자. 여러분 우리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쓰고 배운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좀 복습해 보자. 잘 기억해봐. 얘들아 우리 접속사가 있거든요. 접속사. 근데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가 있었고 종속 접속사가 있었어. 기억나요 이거? 등위 접속사는 어떤 느낌? 이렇게. 그렇죠? 이게 등위 접속사의 느낌이었죠. 종속 접속사는 어떤 느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기억나요? 이게 종속 접속사의 느낌이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간접 의문문은요 이쪽에 속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 봐봐. 종속 접속사도 원래 어땠습니까?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B라는 문장을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다른 문장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잖아. 맞죠? 똑같아요. 간접 의문문도 다만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의문문을 다른 문장.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고 이 녀석을 활용해서 문장 연결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여러 특징들 한번 설명해서 특징이 될 수도 있고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우선 간접 의문문의 종류는 방금 말했다시피 의문사가 있냐 없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있냐 없냐로 나눠서 쓸게요. 우선은 1번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순서가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가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그럼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주어 동사만 잘 해석하면 돼요. 이 주어 동사를 주어가 동사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의문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니네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what 나오면은 무엇을, 뭐 예를 들어서 when 나오면 언제, where 나오면 어디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전체 덩어리죠, 요 덩어리.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요 접속사 파트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는요 절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절 기억나요? 절 주어 동사이는 덩어리. 주어 동사이는 덩어리가 완성됐죠. 이 덩어리의 이름은 다시 한번 보다 절입니다. 절. 자, 근데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명사의 역할을 해요. 명사. 그래서 명사 절의 역할을 한다. 즉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써야 되냐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범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럼 우리가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이 녀석을 이 자리에 쓰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의 주어 동사를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쓰는 거예요. 이 자리. 되셨죠? 자, 의문사가 있는 버전 해석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의문사가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의문사가 없는 버전은 그러면 의문사를 못 쓰잖아요. 얘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뭘 쓰느냐? 이건 더 쉬워요. 더 쉬워. if나 whether를 쓰면 됩니다. if 또는 whether. 됐어? 그리고 주어, 동사 요 순서로 씁니다. 특징 똑같아요. 해석만 약간 보자면요. if나 whether는요 해석이 똑같은데 뭐뭐인지 또는 아닌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기서 if 만약에 아닙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똑같습니다. 이 덩어리가 역시나 똑같이 명사절의 역할을 하고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된다. 까지도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디테일이 있는데 디테일만 좀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 디테일이 지금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 디테일만 좀 잠깐 설명하자면 if 있죠, if. if 주어 동사 이 덩어리 있죠. 이 덩어리는 목적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즉 주어나 보어 자리엔 쓸 수 없어요. if 주어 동사는요. 목적어 역할만 가능합니다. whether는 상관없어요. whether는 주어, 보어, 목적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만 이상해요. 얘만. if만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대략적인 형태라던가 해석이라든가 여기까지 다 알아봤어요. 사실 간접 의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잘 정답을 맞추고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접 의문문 만들기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간접 의문문 만들기.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간접 의문문 만들기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 의문문을 다른 문장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를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문을 하나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I don't know라고 쓸게요. I don't know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를 써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 How old are you? 이렇게 있어. 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 의문문이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아까 제가 그렸던 흰색 박스고요. How old are you가 노란색 박스입니다. 자, 의문문을 요 문장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근데 요 문장에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 다시 한번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에 집어넣어야겠죠. 이 덩어리를요. 됐어요? 자, 근데 주어 자리는 이미 꽉 차 있죠. I가 들어가 있죠. 근데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don't know 뒤에 목적어 자리가 지금 텅 뚫려있죠. 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 요 자리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됐어? 그럼 집어넣어서 쌤이 그대로 써볼게요. 일단 그대로. 진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써봅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 I don't know. 심지어 대문자도 안 바꾸고 How old are you? 심지어 부호까지 물음표까지 쓰고 그 다음에 I don't know는 마침표로 끝나니까 마침표까지 쓸게요. 진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박스가 이렇게 흰색인데 노란색 박스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I don't know 뒤에다가 이거 그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도 안 바꾸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손을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뭘 먼저 손 봐야 되느냐? 대소문자 일단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 how를 소문자로 쓸게요. 선생님 이렇게. 자, 소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맨 뒤에 끝나는 게 마침표죠. 그렇죠? I don't know가 마침표로 끝나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 물음표 있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물음표도 지워버립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된다? 의문사의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동사 주어 순서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여기서 you are 이렇게 써주면 완성인 거예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요 형태가 간접 의문문으로 합쳐진 최종적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선생님 자냐? 자냐? 모자 벗어. 모자 벗어. 팔짱 끼고 엎어져 있지 마세요. 팔짱 끼고 엎어져 있지 말고 팔짱 끼지 마세요. 팔짱 풀어. 팔짱 풀어.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아. 자, 오늘 안 그래도 숙제 안 돼서 막 이래저래 했었는데 수업 태도까지 이러면 어떡해. 나 오늘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잘 들으시고. 피곤하면은 전에도 말했는데요.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그거 갖다 뭐라 안 하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한번 보죠. I don't know 동사까지 나왔어. 그럼 이 덩어리가 뭐라고? 이 덩어리가 목적어야, 목적어. 지금 목적어 자리에 넣은 거잖아. 그치? 아까 뭐라 했어요? 간접 의문문은
이 자리에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목적어니까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을을 붙여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의문사 나오고 여기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 선생님 의문사의 주어 동사로 쓰라고 하셨는데 얘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실래나? how라는 녀석은 어떻게라는 뜻이 있지만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얼마나